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의문론 정리한 거에 이어서 형태론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생각보다 의문론을 정리를 좀 길게 해서 좀 시간이 사실 뭐 쌤이 계획했던 건 한 20-30분 정도로 압축해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한 40분 정도 됐지만 이번에 형태론은 사실 의문론보다 형태론 파트가 좀 더 내용이 많죠. 그렇지만 이거는 조금 더 압축해서 이게 수업을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태론에서 우리 다루는 어떤 그 내용 단위는 크게 두 가지, 형태소와 단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최소 단위인 먼저 형태소부터 한번 보죠. 자, 우리 이 형태소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형태소의 정의를 한 개 알아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형태소의 종류를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럴 때 형태소의 정의, 가장 우리 의문의 정의를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듯이 형태소의 정의도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럴 때 우리 형태소의 정의 하면 딱 뭐를 구분하는 뭘 가진 최소 단위라고 하죠? 뜻을 가진. 그렇죠? 우리 형태소는 딱 뜻을 가진 말의 최소 단위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 뜻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죠. 하나는 실질적 의미라는 의미로서 뜻이라는 게 쓰이고, 또 하나는 문법적 의미로서 또 뜻이라는 게 쓰이고 있죠.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또 형태소의 종류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형태소의 정의를 내릴 때는 뭐 뜻을 가진 말의 최소 단위인데, 자, 거기에서 뜻은 실질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형태소의 종류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질적 의미를 가진 형태소를 우리는 실질 형태소 이렇게 얘기하고, 문법적 의미를 가진 형태소를 형식 형태소라고 하죠. 물론 어떤 교재에 따라서는 문법 형태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형태소 중에는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라고 하고, 홀로 못 쓰이는 형태소를 의존 형태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형태소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형태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럴 때 선생님이 문장을 제시해주고 여기서 형태소를 구분할 때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뭐를 기준으로 잡으라고 했습니까? 우리 문장 구분할 때 형식 형태소를 기준으로 잡아서 형식 형태소 안에 있는 세 가지 조사, 어미, 접사. 자, 요거를 먼저 분석하고,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실질 형태소.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모든 형식 형태소는 의존 형태소죠. 그래서 모든 의존 형식 형태소인 조사, 어미, 접사, 의존 형태소 넣고 거기다 한 개만 더 첨가해서 간을 넣어준 대신, 그렇죠? 자, 그렇게 의존 형태소 분석하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자립이다. 자, 이렇게 형태소 분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이 형태소라면 이제 형태소보다 한 단계 조금 더 큰 개념인 단어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단어도 정의를 먼저 내려주고, 그 다음에 단어의 종류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종류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맞죠? 자, 일단은 단어의 정의를 내릴 건데, 단어의 정의는 두 가지로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단어의 특성과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게 좀 더 좋다고 했죠? 자, 먼저 첫 번째는 자립성, 즉 자립하여 홀로 쓰일 수 있는 말, 이 단어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자립성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흔히 단어라고 취급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빠져버리죠. 뭐가? 조사. 자, 그래서 이 조사 때문에 자립성과 그 다음에 분리성 이라는 특성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단어의 정의는 자립성과 분리성 이 두 가지로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즉, 분리성이라는 것은 자립하는 말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뗄 수 있는 말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조사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게 단어의 정의라면, 자, 이제 단어의 종류입니다. 자, 단어의 종류는 우리는 다른 말로 품사다라고 얘기하죠. 단어의 종류는 품사라고 얘기하는데, 자, 품사를 나누어주는 기준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형태, 변화, 유무. 우리 흔히 이거를 형태, 변화, 유무를 다른 말로 활용이라고 했죠.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
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눌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그 품사가 공통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는지에 따라서 9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9가지를 우리는 흔히 구품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형태 변화 유무에 따라서 형태 변화, 즉 활용을 못하는 품사를 우리는 불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품사를 가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불변어 안에는 문장에서 쓰이는 기능으로서 품사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체언, 그리고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이렇게 4가지가 있죠. 자, 그 중에 먼저 체언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 체언 안에는 다시 의미에 따라서 3가지 품사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그래서 먼저 명사를 보면 자, 명사는 뭐 사물의 이름을 드러낸다 해서 명사인데 자, 이 명사 안에는 다시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로 나누어 줄 수가 있죠. 자, 여기서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로 나눌 때는 이 2개를 구분시키는 기준이 뭐라고 했죠? 기준의 키워드가 구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유명사는 다른 사물과 구별시키기 위한 어떤 명사로서 고유명사고 보통명사는 얘를 통칭이죠. 그냥 일반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한 개가 우리 사람 이름, 그냥 특정 사물의 이름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름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죠. 사람 이름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그 이름은 구별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유명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세계에서 유일한 것들, 즉 지구나 뭐 달이나 해나 이렇게 유일한 것들은 고유한 대상이지만 얘는 유일하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통명사에 들어간다. 자, 그렇게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홀로 쓸 수 있는지에 따라서 자립명사와 의존명사 이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의존명사는 항상 앞에 간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그렇다면 의존명사는 간형어의 수식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형태소상 그러면 자립형태소인가 의존형태소인가 맞죠? 이거 말 때문에 왠지 의존형태소 같지만 뭐로 봐야 된다? 자립형태소로 봐야 된다. 왜냐? 자립명사가 쓰일 수 있는 자리에 모두 다 의존명사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쓰이는 환경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명사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명사입니다. 자, 대명사는 2가지로 나누어졌었죠. 자, 첫 번째가 인칭 대명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지시 대명사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는 우리 사람을 지칭한 거로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대명사가 있었죠. 이거는 뭐 좀 기초적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시 대명사는 앞에 나오는 말을 지시하는 대명사로서 우리 흔히 지시가 나오면 항상 뭐 떠올려라고 했죠? 이그저. 우리가 지시란 말이 나오면 품사에서 지시가 나오면 무조건 이그저를 떠올리자. 그래서 이것, 그것, 저것이라든가 이곳, 그곳, 저곳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그냥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는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바로 좀 특이한 미지칭 어떤 대명사나 또는 부정칭 대명사 이거를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한 개가 재기칭 대명사. 자, 요것들이 조금 특이하니까 우리가 얘를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기칭이라는 거는 문장에서 앞에 나오는 대상을 한 번 더 가리킬 때 우리는 재기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 또는 저, 자신 또는 좀 높일 때 당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지칭과 부정칭 얘들은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우리 미지칭은 일단 이 2개를 구분할 때 기준 자체가 그 대상이 확정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대상이 확정되어 있는데 알지 못할 때 미지칭, 대상 자체가 확정이 안 되어 있으면 부정칭 이렇게 보면 된댔죠. 물론 아무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무조건 아무는 부정칭. 근데 나머지에서 이제 얘들이 헷갈릴 때는 대상이 확정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의문문인 경우는 어떻게 살펴라? 판정 의문이 나오면 부정칭, 설명 의문이 나오면 미지칭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미지칭과 부정칭을 구분하는 거 이거 잘 모르겠는 사람은
미지칭과 부정칭 구분하는 어떤 공부를 좀 자세히 해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흔히들 많이 안 다루지만 실제로 한 번씩 우리 모의고사에도 잘 한 번씩 이제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 파트니까 좀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체온의 세 번째 수사입니다. 자, 수와 관련된 건데, 자, 수사는 어떤 양과 관련된 수량과 관련된 양수사와 순서와 관련된 서수사.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수사는 뭐 양수사, 서수사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보다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뭐와 구분 짓는 거? 수 간형사와 구분하는 거. 자, 이게 결국은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수사와 수 간형사를 구분할 때 뭐를 가지고 구분하면 된다? 바로 이 조사와 결합 유무로 구분하면 됩니다. 왜냐? 수사는 체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사와 결합을 하는 거죠. 반면에 수 간형사는 얘는 간형사이기 때문에 조사와 결합하는 게 아니라 뒤에 의존 명사가 와서 수 간형사와 어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와 결합하면 수사, 결합하지 않고 뒤에 의존 명사가 있으면 수 간형사. 자,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물론 특별히 수 간형사 뒤에 나오는 의존 명사를 단위성 의존 명사라고 하는데 이 용어는 굳이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체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수식언이 있었죠. 수식언 말 그대로 다른 단어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수식언 안에는 다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뭐와 뭐? 관형사와 부사 이렇게 있었죠. 자, 먼저 첫 번째 관형사입니다. 자, 관형사는 일반적인 기능은 무엇을 수식하는 거죠? 일반적인 기능은 체언 수식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체언 수식의 기능이 있고, 자, 이 관형사 안에는 종류가 나뉘어질 수 있죠. 어떻게? 지시 관형사, 성상 관형사, 그 다음에 수 관형사.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지시 관형사, 지시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뭘 떠올려라? 이그죠. 이그저를 떠올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상 관형사라고 하면 성질과 상태를 줄인 말인데 우리가 떠올리는 간형사의 대부분은 성상 간형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간형사 하면 딱 떠올리는 새, 옛, 헌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성상 간형사가 되고요. 수 간형사는 앞에 수사와 관련해서 역시 숫자와 관련된 뒤에 단위성 의존 명사를 붙이는 게 수 간형사가 될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사입니다. 자, 부사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수식하는 기능이 있다? 용언을 수식하죠. 자,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이 있는데, 자, 이거 외에도 다른 품사도 수식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부사도 수식이 가능하고요. 다른 관형사도 수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 자체도 수식이 가능해. 그리고 또 겨우나 바로 이런 거 바로 너 뭐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도 체언도 수식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사는 문장 내에서 엄청 많은 엄청 많은 품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거의 대부분 다 수식이 가능한 게 부사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기능은 바로 용언을 수식한다.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부사는 조금 복잡한데 부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 즉 하나의 성분만 수식한다 해서 성분 부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해서 문장 부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두 개를 나눌 때 가장 큰 특징은 성분 부사는 문장 내에서 자리 이동이 가능하죠. 반면에 문장 부사는 성분 부사는 문장 내에서 자리 이동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성분 부사는 그 안에 또 세 가지 성분 부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지시 부사, 두 번째가 성상 부사, 그다음에 세 번째가 부정 부사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시 부사는 역시 지시란 말이 나오면 이그저를 돌려서 이리저리 그리 이런 것들이 지시 부사가 되고요. 성상 부사는 성질과 상태,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사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성상 부사입니다. 자, 그리고 부정 부사는
우리 나중에 문장 파트 배울 때 의지 부정과 그 다음에 능력 부정 라고 해서 부정문을 배울 건데 그 부정문에 나오는 아니와 못 이게 부정부사가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특이한 게 우리 지시부사 중에 이그저 말고 또 시간과 관련된 부사가 있죠. 그죠? 오늘, 내일 뭐 이런 거 또는 언제 이런 거 또 그리고 장소와 관련된 부사가 있습니다. 어디 이런 것들. 이런 시간과 장소와 관련된 부사들은 문장 내에서 자리 이동을 할 수 있죠. 이게 성분부사, 지시부사에서 좀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문장부사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부사라고 하면 어떤 부사를 얘기하는 거죠? 양태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태라는 거는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서 우리가 양태부사 뭐 비록, 제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부디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양태부사고 자리 이동이 자유롭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문장부사는 양태부사 말고 또 뭐가 있다? 접속부사가 있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그리고 그런데 하지만 왜냐하면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또 특징은 접속부사는 자리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얘는 안 됩니다. 얘는 자리 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부사라고 한다면 뭐와 연결시키면 되죠? 바로 이 양태부사와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부사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자, 그 다음은 여기다 갈게요. 좀 불변해서 좀 이동을 시킵시다. 자, 그 다음이 관계언이 있습니다. 자, 우리 관계언이라는 거는 문장 내에서 특정 단어를, 물론 이제 관계언은 이제 보통 체언이죠. 체언을 다른 성분과의 관계를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관계언이라고 하는데, 자, 이 관계언에는 딱 한 개밖에 없죠. 뭐? 조사. 자, 조사 한 개 있습니다. 자, 이 조사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뉘어지죠. 어떻게? 격조사와 보조사와 그 다음에 접속조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격조사라는 거는 체언에 붙어가지고 그 체언의 격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격이라는 거는 문장 내에서 자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역시 나중에 문장 파트 배울 때 우리 통사로 배울 때 그때 문장 성분을 배울 겁니다. 그 문장 성분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 문장 내에서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격조사에는 주격, 그 다음에 목적격, 서술격, 그리고 복격, 자, 그리고 관형격, 부사격, 마지막 한 개 뭐다? 복격이죠. 자,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주격조사에는 네 가지가 있죠. 자, 네 가지 은는이가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가지를 했을 때 은는이가 떠올리면 안 돼요. 자, 이 네 가지는 이가, 높임에 깨서, 단체에서. 자, 이렇게. 그다음 목적격에는 을를, 서술격은 이다, 복격은 역시 이가가 있는데 얘는 특징은 서술어가 뭐일 때만 얘가 특징이죠. 서술어 되다, 아니다 인 경우에만 이가가 복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앞에 서술격은 이다가 있는데 서술격의 또 특징은 바로 얘는 불변어에 들어있지만 얘는 뭐가 가능하다? 얘는 활용이 가능하다. 특징이죠. 즉 형태 변화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관형격에는 의, 부사격은 놔둬놓고 나면 혹격에는 아, 야 또는 이어, 이시어 이런 것들이 있죠. 왜 부사격은 놔뒀느냐? 방금 얘기한 격조사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부사격조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게 이제 격조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조사입니다. 자, 보조사는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보조사에 해당되는데, 자, 보조사 안에는 뭐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게 은는, 도, 만까지 뭐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접속조사. 말 그대로 체언에 붙어가지고 체언과 체언을 이어주는 겁니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와, 과, 그죠? 또는 뭐뭐랑, 이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접속조사. 물론 이 접속조사와 또 우리가 같이 보면 좋은 게 우리 부사 중에 문장 부사 중에 접속 부사가 있죠.
자, 이거랑 좀 같이 공부를 해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너라고 했을 때 와는 접속 조사가 되잖아, 맞죠? 자, 그런데 나 그리고 너 이렇게 하면 그리고는 접속 부사가 되죠. 근데 이게 의미가 나와 너나 나 그리고 너는 완벽하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쓰임에 따라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지니까 같이 보는 게 좀 좋겠죠. 자, 이게 감기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불변어의 마지막 독립언. 자, 역시 독립언에는 한 개밖에 없죠. 뭐? 감탄사. 감탄사는 뭐 놀람이나 부름이나 대답이나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게 감탄사인데, 뭐 감탄사는 말 그대로 혼자 독립되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구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감탄사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전화가 왔을 때 받을 때 처음에 여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 여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감탄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감탄사는 특별히 보는 게 아니고 뭐 얘는 감탄사가 나왔을 때 이 문장에서 어떤 감정이라든가 어떤 놀람을 드러내는지 감탄을 드러내는지 그런 것들을 문장 내에서 구분을 하면 된다. 자, 그 정도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불변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변어. 자, 가변어에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능에 따라 품사를 나눌 때 5가지가 있었죠.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마지막 한 개가 뭐? 용언. 그래서 이 용언 한 개만 이제 가변어에 들어갑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런데 이게 가변어가 용언 한 개밖에 없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지? 자, 그럴 때 이 용언에서 먼저 첫 번째, 얘는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활용을 할 때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뭐? 간이고 형태가 변하는 부분이 미가 되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구분할 때 선생님이 어미를 고지만 2개를 넣어보면 웬만하면 어간 어미를 다 구분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나면 이 어미는 쓰임에 따라 종류가 나뉘어집니다. 어미는 일단 이렇죠. 그 단어의 제일 끝에 쓰이는 어미를 어말어미라고 하고 어말어미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선어말어미가 되죠. 그래서 어말어미는 무조건 몇 개 있을 수 있죠? 무조건 1개. 왜냐면 끝에 있는 건 1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선어말어미는 얘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지. 왜냐면 어말어미 앞에 있으면 다 선어말어미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나면 이 어말어미는 다시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어말어미를 써가지고 문장이 끝나버리면 그거를 우리는 종결어미라고 하죠. 반면에 문장이 끝나지 않으면 비종결어미가 될 겁니다. 그 비종결어미에는 2가지로 나눠서 연결어미가 있고 용언과 용언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어미가 있고 하나는 전성어미, 용언의 성질을 바꿔주는 전성어미가 있습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가 있죠. 그렇지? 자, 이렇게 우리 어미는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어미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한 개 체크해주면 좋은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자, 용언 같은 경우는 이어서 날 수 있죠. 2개의 용언이 연달아 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본용언, 보조용언.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본용언과 본용언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이어지는 경우 우리 이게 무조건 일단 용언과 용언이 이어지면 무조건 앞에 있는 게 본용언이죠. 뒤에 있는 거는 본용언일 수도 있고 보조용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어떤 거였다? 앞에 본용언을 생략해도 말이 되면 뒤에 게 본용언. 앞에 게 생략했을 때 그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거나 말이 안 되면 뒤에 거는 보조용언. 이렇게 구분하면 된댔죠. 물론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뭐 언니가 피자를 다 먹어버렸다 라고 했을 때 진짜 만약에 얘를 먹어를 빼서 버렸다의 의미가 살아있다면 먹고 나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한다면 얘를 가운데 서를 넣을 수 있지. 그래서 먹어서 버렸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 버렸다의 의미가 없고 그냥 먹었다라는 의미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먹어버렸다라고 했다면 먹어서 버렸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서를 넣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유무에 따라서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본용어, 보조용어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동사와 형용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한 개 더 있으니까 있어도 되겠네요. 자, 동사와 형용사 이 파트에서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 자, 먼저 자, 동사입니다. 자, 동사는 뭐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럴 때 동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동사와 타동사로. 자, 얘를 나눠주는 기준은 뭐였죠? 그렇죠. 목적어 유무에 따라서 목적어가 없이 쓰이면 자동사, 목적어가 있어야 되면 타동사. 자, 이거와는 관련해서 선생님이 뭐랑 연결시켜랬죠? 피동사와 사동사를 연결시키라고 했죠? 자, 피동사는 뭐다?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고, 사동사는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다. 이거랑 연결시키면 나중에 우리 통사론, 즉 문장 파트 배울 때 나올 내용이니까 지금 나올 때 같이 연결시켜서 공부해주면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입니다. 응? 잘리나요? 오, 넘었네. 네. 자, 이제 보이나요? 이제 끝까지 나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은 이제 형용사입니다. 자, 형용사는 두 가지, 지시 형용사와 성상 형용사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용사는 거의 다 성상 형용사죠. 그리고 지시 형용사는 또 뭘 돌린댄다? 이거죠. 그래서 이리하다, 그리하다, 저리하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시 형용사가 될 겁니다. 맞죠? 자, 이 두 개는 그냥 기본이고, 결국은 이제 핵심은 바로 뭐 동사와 형용사 구분하기,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사 형용사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맞죠? 자, 그럴 때 구분하는 기준을 세 가지를 제시해 줬습니다. 자, 첫 번째가 현재 시제 선 어말어미 니은 능과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 결합할 수 없으면 형용사.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 명령형과 청유형으로 만들 수 있으면 동사, 만들지 못하면 형용사.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감탄형 어미를 붙였을 때 감탄형 어미가 는구나와 결합되면 동사, 구나와 결합되면 형용사.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지? 물론 근데 이 기준만 가지고 모든 걸 다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이 뭐 예외적인 거로서 뭐 멋있다, 그렇죠? 멋있다, 잘생기다, 잘나다, 못생기다, 못나다, 뭐죠? 낙다, 뭐 이런 것들 말해줬죠. 이런 것들은 이 기준으로 잘 안 되지만, 그렇지만 품사가 동사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일반적인 거는 이런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동사와 형용사였으면 이제 마지막 용어 부분의 마지막이 바로 불규칙 활용이 있는 거죠. 역시 이 불규칙 활용도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우리가 꼭 잘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용언이 활용을 할 때 불규칙하게 활용을 한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불규칙하게 활용한단 말은 우리가 뭐 의문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우리 앞에서 의문론 할 때 배웠을 때 우리 애를 낳다 할 때 이 낳, 히읗을 가지고 있는 낫에다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서가 붙으면 히읗이 탈락하잖아. 근데 이거는 우리 의문 현상 중에 히읗 탈락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의문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거를 우리는 불규칙 활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불규칙 활용은 어간이 바뀌느냐, 어미가 바뀌느냐에 따라 어간 불규칙, 어미 불규칙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물론 둘 다 바뀌면 어간, 어미 불규칙입니다. 자, 이 어간 불규칙에는 물론 선생님이 이거 다 외우는 게 아니고 단어를 보고 판단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지? 그렇지만 이제 정리를 하는 거니까. 자, 어간 불규칙에는 시옷 불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디귿 불규칙이 있고, 그리고 비읍 불규칙, 르 불규칙, 그 다음에 우 불규칙, 요렇게가 있죠. 자, 그럴 때 시옷 불규칙은 그따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었을 때 시옷이 탈락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불규칙은 듣다처럼 듣다가 들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디귿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에서 리을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비읍 불규칙은 곱다가 고와가 되는 것처럼 비읍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반모음 오우로 바뀌는 거고, 르 불규칙은 우리 뭐 이르다에서 뭐 일러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냥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붙였을 때 르가 리을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고요. 우 불규칙은 우리 푸다 한 개밖에 없죠. 푸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붙이면 우가 탈락하는 자 그런 불규칙 활용입니다. 그렇죠? 자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미 불규칙입니다. 자 어미 불규칙에는 세 종류가 있었죠. 먼저 여 불규칙, 그리고 러 불규칙, 그리고 오 불규칙.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 불규칙은 딱 한 개밖에 없죠. 어간이 뭐일 때, 하다일 때, 하일 때. 자 하다에서 하에다가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나 아가 붙을 때 뭐가 여로 바뀌는 그죠? 자 그게 여 불규칙이고, 그 다음에 러 불규칙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용언 중에 르로 끝나는 어간을 가진 용언 있죠? 거기에 어가 어서가 붙을 때 어가 러로 바뀌는 그죠? 우리가 어디에 도착하다 할 때 이르다 해서 이제 어가 붙으면 이르러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자 이게 러 불규칙이고, 자 오 불규칙은 딱 한 개밖에 없죠. 너가 우리 달다 달다의 명령형 어미 아라가 붙으면 어떻게? 다오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거. 그죠? 그게 오 불규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어간 어미 불규칙. 자 어간 어미 불규칙은 딱 한 개, 히읗 불규칙이죠. 어간이 히읗으로 끝나는 용언 중에 어간과 어미가 합쳐져서 뭐 히읗은 탈락해버리고 합쳐져 가지고 다르게 활용하는, 예를 들면 파랗다 파랍에다가 어가 붙으면 아가 붙으면 어떻게? 파래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 자 그런 것들을 다 히읗 불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용언의 불규칙 활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품사가 끝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품사가 마무리가 되고 품사가 마무리되면서 이 단어 부분도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 그죠? 이렇게 내려와야겠죠? 내려오면 이제 나머지 딱 한 개가 남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 단어 형성법. 그죠? 자 단어 형성법 이렇게 한 개가 남게 됩니다. 단어 형성법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죠. 어떻게? 일단 이렇게 나눠볼까? 자 단어 형성법에서 어근 한 개만 가지고 있는 단어를 단위로. 얘는 딱 어근 한 개만 딱 가지고 있죠. 자 반면에 이 어근이 여러 개가 있던가 아니면 다른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거를 복합어라고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자 복합어는 다시 파생어랑 그죠? 합성어.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밑에 나오나? 그죠? 나오나요? 자 파생어, 합성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파생어는 어근에다가 뭐가 붙는 거죠? 접사가 붙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접사가 어근에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앞에 있으면 접두사, 뒤에 있으면 접미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일반적으로 접두사는 의미를 더하는 기능을 하죠. 그렇지만 방금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라고 했습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고, 의미를 더할 뿐만 아니라 품사를 바꿔주는 접두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메마르다, 강마르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접미사는 의미를 더하던가 또는 품사를 바꿔주는 자, 이런 기능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접미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접사와 관련해서는 의미만 더해주는 접사를 또는 한정적 접사라고 하고, 품사나 아니면 통사 구조를 바꿔주는 접사를 지배적 접사 이렇게도 구분을 했었었죠. 자, 이게 파생어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합성어입니다. 자,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을 합성어라고 하죠. 자, 그럴 때 이제 합성어에서는 이 합성어의 종류를 나누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 기준이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첫 번째는 배열 관계였나요? 배열 방식. 그죠? 배열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눴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배열 방식이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는 경우 통사적 합성어, 불일치하는 경우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눴죠. 자, 그 안에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맞죠? 근데 이거를 자기가 잘 구분을 못하겠으면 그냥 다 외우면 되고, 맞죠? 그런데 그 외우기보다는 합성어를 보고 이게 우리 단어 배열법과 맞는지 아닌지를 구분해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산들바람이다. 얘는 뭐가 합쳐졌죠? 산들과 바람이 합쳐졌죠. 자, 그럴 때 산들은 품사가 뭡니까? 얘는 산들 은퇴어잖아. 그러니까 품사가 부사죠. 그다음 바람은 명사입니다. 자, 부사는 일반적으로 뭐를 수식하는 기능이 있다? 용어를 수식하는 기능이 있죠.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관형사죠.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인 배열법과 불일치하니까 무슨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이런 식으로 그냥 구분하는 겁니다. 그냥 한 개 한 개 다 외우기보다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잘 안 되는 경우는 우리 종류를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 나눠주는 그 기준이나 종류를 다 외워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는 의미관계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눴죠. 대등합성어와 종속합성어와 융합합성어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대등합성어라는 거는 합성된 단어들이 대등한 관계, 즉 나열관계나 대조관계 같은 거, 그죠? 우리 밤낮 이런 거, 뭐 오고 가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는 대등합성어가 되고, 종속합성어는 수식관계를 띠는 거. 우리 종속이란 말은 약간 수식과 관련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 우리 빌어먹다 라던가 아니면 돌다리, 다리인데 돌로 만든 다리니까 이런 것들이 종속합성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융합합성어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춘추, 봄과 가을이라는 뜻인데 얘는 춘추는 단어, 그 나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니까 새로운 의미죠. 우리 피땀 흘려 돈 벌다 할 때 피땀은 진짜 피를 흘린 게 아니죠. 그렇죠? 열심히 일했다 이 말이잖아. 그런 것들이 다 융합합성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융합합성어는 대등합성어가 융합합성어인 경우도 있고 종속합성어가 융합합성어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융합합성어는 대등이든 종속이든 다 될 수 있는 게 융합합성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합성어입니다. 물론 선생님이 마지막 단어 형성법을 좀 되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실제로 단어 형성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고 결국은 단어 형성법은 그 단어를 보고 뭐 특히 이제 복합어가 되겠죠? 이 복합어를 보고 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 파생어라면 접두 파생어인지 전미 파생어인지, 그럴 때 이 접두사 전미사들이 의미만 더했는지 품사만 바꿨는지, 그죠? 그거를 파악하면 되는 거고, 합성어라면 배열 방식에 따라서 통사적 합성어인지 비통사적 합성어인지, 의미관계에 따라서 대등, 종속, 융합 중에 무엇인지 이거를 구분을 실제로 할 수 있으면 사실 내용은 더 이상 없습니다. 단어를 보고 구분하는 게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 형태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형태소 단어, 단어 형성법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형태소, 품사, 단어 형성법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좀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역시 시간이 생각보다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걸렸네요.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 하여튼 선생님이 이 강의를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복습을 할 때 이것만 보고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맞죠? 복습을 할 때 한번 쭉 강의를 보면서 자기가 공부했던 거를 떠올리면서 복습을 해라 라는 의미로 찍은 거니까 다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꺼질래?